안녕하세요, 이현정입니다. 취업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사실 강의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환상이 깨질까봐.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이 그 사업 설명을 기대하고 오셨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봐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 부산 강의가 잡히고 모든 파트너 사장님들이 다 같이 가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제가 30일 날 마감하면 갈 수 있다 했더니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뵀을 때도 오늘 사장님들이 많으시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거든요. 오늘 자리는 사장님들을 위한 자리도 있겠지만 뉴스킨을 알아보기 위해서 처음 오신 분들, 저는 뉴스킨을 30살 때 시작을 했고요. 지금 36살인데 저의 인생을 다 바쳐서 지금 뉴스킨을 하고 있고, 처음부터 저는 저의 인생을 바치기로 마음을 먹고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장님들도 초대자분들도 왜 저 여자가 인생을 걸고 인생을 바쳐서 뉴스킨을 했는지,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냥 저의 스토리를 공감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사진은 제가 찍었거든요. 어때요? 근데 제가 이런 리액션이 조금, 대구는 리액션이었거든요. 대구는 되게 화나 있으세요. 나중에 성장하셔서 대구에 와서 강의를 해보시면 아는데 화가 났나? 강의 내도록 드는 생각이 열정을 전달해드려야지 하면서 얼마나 화가 나셨길래 저런 표정이지로 끝나거든요. 근데 너무 액션이 좋으셔가지고, 리액션이 좋으셔가지고 살짝 부담되기도 하네요. 근데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인생에서 정말 바라고 정말 갖고 싶고 가고 싶었던 그런 경험을 해본 적 있으세요? 네, 뉴스킨 하고 계신 분들은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너무너무 간절했어요. 그곳을 가고 싶어서. 그 모나코 팀엘리트 트립의 그 글로벌 컨벤션에서 오픈되자마자 저기는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샌디 틸로슨 사장님이 나와서 매일 그 2년에 한 번씩 글로벌 라이브에서 여러 남자분들과 춤을 추시거든요. 요번에 보신 분. 보는데 요번에는 어떤 춤을 출까 기대를 하면서 저는 늘 보거든요. 트립 장소를 발표한다라는 세션에 나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나와요. 갑자기. 그래서 창립주인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오셔가지고 춤을 추는데 지중해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냥 봤을 때. 그리고 남자분들이랑 막 춤추는데 너무 좋은데 마지막에 모나코가 딱 띄워지는데, 그레이스 켈리 다들 아시죠? 그분이 막 상상이 되면서 그 모나코에서 제가 질주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저기를 꼭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팀 엘리트를 달렸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제로 제가 늘 상상했던 곳에 가서 이 사진을 찍으니까 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너무 감동이었고 너무 제 스스로가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장소. 그래서 사장님들도 아마 그런 이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플레이를 일단 요거 먼저 보고 제 마이 스토리 잠깐 알려드릴게요. 돈을 많이 벌어. 근데 바쁜 부모님이 있어요. 네. 그리고 가난하지만 엄청 가정적인 부모님이 있어요. 네. 어떤 부모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좋아하는 부모님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돈이 없으면 조그만 집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네. 저는 콧구멍 같은 집에서 살기 싫어요. 이건 분명히 어머니가 사용하신 거랍니다. 큰 집에서 저는 그중 중간이 좋은데 굳이 그러겠다면 돈 많이 버는 부모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왜요? 이유는 가장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나요? 바로 여행. 여행비를 고려해서. 그리고 수술비, 학원비 등도 필요하죠. 살림을 그렇게 꾸려나가는데 반면 가난하면 아무리 가정적이라고 해도 아이고. 가난해서 나쁜 추억만 쌓을 거잖아요. 나쁜 추억. 가슴이 아프네요. 위원님들의 눈에도 그런 거리에 현실적인 면이 앉아서 비춰진다는 게 좀 안타깝네요. 돈도 안 벌고
말고 그냥 아이만 키우면서 구걸할 거예요? 아니면 돈을 벌면서 살림을 꾸려나갈 거예요? 네, 그 돈벌이를 포기하시고 가정에 계신 부모님들은 분명히 좋은 추억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셨을 텐데 또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또 가슴이 또 아파지네요. 네, 이 장면의 주인공인 아이들은 뭐 저학년도 초등학생도 아니고 유치원생들이에요. 다 안다는 사실에 놀랍지 않으세요? 근데 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저도 알았더라고요. 저도 부모님의 그 경제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애어른 같은 아이가 됐어요. 왜냐면 제가 뭔가를 사달라고 했을 때 부모님이 싸우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기하지 않는 딸로 컸고 저희 오빠는 다 얘기하는 아들로 철부지 아들로 컸어요. 좀 정신 좀 차려라. 왜 그런 얘기를 하노? 집안 지금 분위기 안 보이나? 이걸 1학년 때부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경제력의 바탕, 그 경제력을 가진 부모님의 환경에 자라나는 아이들은 선택권이 없다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알게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일단 리밋을 정해놓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 생각을 못하는 아이가 되거든요. 저도 그런 환경에 자라났고 그런 환경에 자라나다 보니까 저의 틀을 바꾸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그러다가 이 책을 보게 됐는데 책은 너무나도 객관적이기 때문에 저를 반추해보기 가장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봤더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주어진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 나의 경제청사진,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 나는 가난하게 살고 싶어, 나는 어떻게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선택이 나의 어린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경제 환경에 의한 청사진이 있다는 거예요. 사장님들은 처음부터 부자가 되고 싶으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환경에 의한 청사진에 의한 선택들을 연속적으로 하면서 나의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거. 나는 원래 이래가 아니라 나의 경제 청사진에 의해서 나의 환경에 의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는 원래 이래라는 생각을 못 하실 거예요. 만약에 원하는 게 있다면 다 내려놓고 가정 환경, 부모와의 관계, 나의 남편과의 관계, 남자친구와의 관계, 내가 하는 모든 인간관계를 내려놓고 내가 알고 있는 금액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열심히 살고 주어진 환경에 그냥 맡은 바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니 그런 생각을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뉴스킨을 모르시는 분들은 뉴스킨이 뭐 이런 일이야 저런 일이야 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정말 바빠서 모르실 수도 있어요. 여유가 없어서 생각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 경제 청사진의 밑바탕에 정말 안 좋은 또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하고 싶은 게 많았던 아이였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 때문에 꾹꾹꾹꾹 누르고 있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 가기 전에 엄마 나 진짜 미술하고 싶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부모님 반응이 어떨까요? 지금 그런 표정이에요. 뭘 어쩌자겠다는 건데 이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면서 꼭 미술을 해야 되겠냐 했었을 때 나는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보고 싶어라고 해서 제가 미술을 선택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때 엄마가 건강관리를 잘 못하셔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나이에 뇌졸중이 오셨어요. 그래서 반신이 정말 자유롭게 쓰던 몸 반틈을 못 쓰게 되셨거든요. 그래서 왼쪽을 못 쓰는 그 상황을 고등학교 딸내미가 본 거예요. 마음이 어떨까요? 아파요. 슬플까요? 경험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안타깝고 또 안타깝지만 화가 나기도 했어요. 왜 관리를 못했을까? 내 인생에서 내가 진짜 중요한 시기인데 우리 엄마는 왜 나한테 짐이 됐을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도 싫고 그런 집인 것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정말 사랑하는 엄마다 보니까 누구 한 명이라도 케어해 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면 모든 가족이 다 이렇게 케어해 줄 것 같지만 안 그렇더라고요. 엄마가 이모가 5명이 있고 삼촌이 한 분이 계시는데도 엄마는 혼자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셨어야 되고 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나마 딸인 제가 계속 고등학교 3년 내내 이제 케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저의 경제 청사진이나 건강 청사진은 보험은 중요하다. 보험 진짜 비싸게 들어야 된다. 어린 시절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러고
그때 엄마가 돈 관리를 다 하셨는데 그 관리하시던 분이 건강이 악화되니까 아빠가 갑자기 하시게 됐고, 아빠가 이렇게 요리조리 못하다 보니까 정말 빚이 많이 쌓이게 됐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야 되겠다. 우리 아빠는 진짜 7시부터 밤 7, 8시까지 평생을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아플 때 같이 있어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기업을 가야 되나? 대기업을 가면 연차라도 낼 수 있고 휴가라도 낼 수 있으니까 엄마 곁에 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 경험 때문에 저의 선택은 무조건 안정적으로 살아야 된다. 제가 성인이 되고 돈을 벌면서 한 번도 투자라는 걸 해본 적이 없고, 은행에 예금으로 말고 적금으로 말고도 적금으로도 돈을 넣은 적이 없어요. 은행이 불안해서. 그래서 그냥 제 통장에. 저는 신용카드를 뉴스킨 하면서 썼거든요. 저 한 번도 신용카드를 써본 적이 없어요. 안정적이지 않을 거니까. 할부 인생 절대 살지 않으리라. 그런 좀 보수적인 어른으로 큰 거예요. 근데 꿈은 있었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열심히 그림을 그렸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 때 가서 졸업할 때쯤에는 대구에서 되게 유명한 갤러리에서 신진 작가로 이렇게 같이 협업해서 계속 작가 활동을 하자였는데, 제가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꿈도 저한테 작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컸다면 계속 했었을 건데, 꿈이 작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 탓을 하면서 손을 놓게 됐죠. 그러고 경제활동 도구로 무엇을 하느냐 했었을 때 주변에 보니까 다 미술학원을 차리더라고요. 근데 그건 너무 하기 싫었고, 제가 그때 이제 방황하고 있을 때쯤 미국을 1년 정도 갔다 와서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해서 영어 강사로 일을 하게 됐어요. 여기서 찾아볼 수 있으실까요? 다 비슷하죠. 뉴스킨 쓰면서 많이 하얘져가지고.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인데, 여기 다 이제 태국 친구들이랑 일본 친구들 이렇게 사진 찍고 있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는 미술보다 영어가 단가가 높으니까 과외하기에도 취직하기에도 학원 수업하기에도 돈을 더 많이 주니까 그냥 영어로 하자. 그래서 영어로 계속 자기 개발하면서 수업을 많이 했어요. 특목고 아이들 준비하는데, 특목고 아이들은 태생부터 다르더라고요. 태생이 다른 게 아니고 환경이 달랐겠죠.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중학교 아이들인데도 본인의 50년 인생을 결정하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공부하신 분. 네, 그렇죠. 그래서 뒤늦게 우리 어른들이 돼서 꿈꾸는 비즈니스 뉴스킨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환경이 제공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를 생각하기가 너무 힘드셨을 거라는 것을 저는 100% 공감을 해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영어로 스펙을 쌓다 보니까 20대 중반 후반이 됐는데 계속 통장 잔고가 현금이 막 빵빵 쌓이는 거예요. 20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제가 받는 월급이 한 600만 원, 7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150만 원에 입시 학원 강사로 시작을 해서 과외도 하고 또 토익 강사도 하면서 그 정도 돈을 버니까 남들 월급의 월급만큼 써도 월급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자존감이 높았고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저의 그 일에. 근데 어느 순간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저를 발견했어요. 이 글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더라도 평생 청소에 시달릴 뿐 원하는 삶을 사는 부자가 될 수 없다. 부자라는 단어를 저는 굉장히 낯간지러워했었거든요. 그냥 열심히 살고 먹고 사는데 별로 문제 없고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는 삶이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주어진 환경에서 살았는데, 이 책에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에 대해서 다시 정의를 하게 됐는데, 그냥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부자더라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였고, 돈이 자유롭게 들어오면서 원하는 선택들을 하면서 원하는 삶을 사시는 분들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저를 반추해서 봤었을 때 제가 이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지금은 돈 걱정을 안 하지만 지금 이렇게 임신해서 오니까 되게 아이러니한데, 임신해서 아기를 낳고 아기와 함께 있고 싶은 시간에 내가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을까라고 봤더니 저희 남자친구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때 대구에서 열심히 일은 했지만 대구 평균 연봉이 그냥 되게 낮거든요. 열심히 일하는 친구고 오래 사귀어서 결혼은 얘랑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받는 600만 원, 700만 원 과외 열심히 뛰어서 800만 원까지 벌지만 내가 나중에 수업을 못하면 어떻게 되지? 내가 일하지 못할 시에 끊기는 이 돈은 나한테 큰 가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을 추천받아서 읽었더니 이 얘기가 나오고 와, 앞으로 어떻게 정말 살아야 될까 하는 시점에 저는 뉴스킨을 알게 되었어요. 요것도 한번 보실게요. Where is it you wanna go? Where is it you wanna go? Where is it you wanna go? Hey, hey, what you doing on your computer? What's a computer? 얘는 아이패드 가지고 하루 종일 놀고 숙제도 하고 뭔가 서칭도 하고 하는데 다른 시선을 가진 어른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컴퓨터라고 했고 이 애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컴퓨터가 뭐예요? 요즘 아이들이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에 있는 전화기 마크가 왜 그건지 모른다고 하는 거 알고 계세요? 전화기를 이렇게 드는 거를 알지를 못한대요. 왜냐면 늘 네모난 박스로 전화를 받는 엄마를 봤는데 왜 이 모양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세대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하는데 저도 저희 부모님 세대랑 세대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늘 얘기하는 거 열심히 일하면 된다. 저금해라. 아껴라. 아껴야 잘 살지. 아끼고 아꼈는데도 집값은 5억인 거예요. 남자친구랑 결혼하려고 보니까 저 5억을 언제 다 갚지? 저 5억을 언제 다 벌지? 벌다가 죽겠다. 이런 생각을 엄청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런 제 세대가 밀레니얼이라는 세대고 저희 부모님 세대는 다른 세대였던 거예요. 근데 저는 저희 부모님이랑 평생 30년 동안 같이 가장 가까운 데서 얘기를 나누는 저희 인생의 조력자로서의 부모님과의 대화를 늘 끊임없이 했잖아요. 늘 들었던 거는 안정적으로 살아야 된다. 엄마처럼 살지 마라. 아빠처럼 살지 마라.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엄마처럼 아빠처럼 살고 싶지도 않고 엄마처럼 아빠처럼 잘 되신 분의 삶도 부럽지가 않았어요. 대기업 들어갔다 해도 50대 60대에 이제 그만둬야 되는 걱정을 하는 친구들의 아버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도 싫었고 우리 엄마처럼 아빠처럼 되고 싶지는 절대로 않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고 그러면서 저의 세대가 정의가 내려지는 것을 보게 됐어요. 밀레니얼 세대라고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데 단군 이래 가장 축복받은 세대인데 안타깝게도 단군 이래 가장 가난한 세대래요. 그래서 다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는 너무나도 좋은데 그걸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버는 연봉으로 제가 원하는 평균적인 삶을 산다고 했었을 때 가져야 되는 그 돈은 더 커져 버렸는 거예요. 근데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게 나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따라갈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의 생각, 저희 엄마 늘 하는 말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사람 없다고. 아빠도 욕심 좀 그만 부려래. 아빠 나 정말 뉴스킨으로 잘 되고 싶어서 열심히 할 거니까 그냥 지켜봐달라고. 제품 써달라고도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지켜봐달라고 하니까 니는 어렸을 때부터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살고 싶은 삶은 너무나도 저한테 평범한 삶인데 부모님이 봤을 때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집 한 채 있고 차 한 채 있고 원하는 시간에 여행 가고 그냥 또 주어진 일이 있다면 열심히 하고 싶고 부모님 무슨 문제 있으면 돈 드리고 싶고 그냥 평범함을 꿈꿨는데 부모님이 얘기하는 건 그건 다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대화가 안 됐고 평범의 정의를 다시 해보기 시작했어요. 집을 살 때 대출을 끼고 하는 게 평범한 건가요? 아침부터 되게 제가 죄송해요. 지금 80% 90% 저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50년 동안 장기 대출해서 집 사는 게 한 집 꼴랑 한 집이 아니고 모두가 그렇다 보니까 평범하다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 그래야 되지? 왜 집에 평생 돈을 내야 되지? 그냥 그 집을 좀 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했고 그 집을 살 수 있는 뭔가의 일을 제공해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했고 죽을 때까지 일하는 것. 정말 저희 외할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정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일을 하셨거든요.
노후라는 게 없더라고요. 80대이신 노인분이신데도 끝까지 일자리를 찾아보시면서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거 보니까 너무 안타까웠고, 그게 도대체 평범한 건가? 아끼고 잘 살면 결국에 저 모습인데 내가 원하는 건가? 그래서 포기하거나 도전하거나 하는 세대가 밀레니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 세대라는 거. 근데 반전이 있는 게, 너무나도 현실을 자각하는 데 있어서 환경적인 요소들이 크다 보니까 이 밀레니얼들은 정말 잘 살고 싶어하는 의지와 욕구가 누구보다 큰 거예요. 저도 그랬던 거예요. 그냥 열심히 열심히 공부해서 취직해서 그냥 이렇게 살면 돼가 아니라 더 잘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 잘 살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누구보다도 강하게 생각하고 선택을 하고 도전하고 싶어하는 세대라는 거. 혹시 그 채널을 보신 적 있으세요? 김난도 교수가 이제 전 세계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려고 갔는데, 요즘에는 우리 밀레니얼 얘기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다들 그 얘기가 있어요. 욜로 세대. 욜로죠. 한 번 사는 인생 먹고 죽자. 한 번 사는 인생 다 쓰고 죽자. 놀러 가다 죽자. 이런 욜로 세대가 정말 흥행했다면 그들의 삶의 끝도 어떻게 되는지 알다 보니까 유행처럼 왔다가 유행처럼 또 사라졌거든요. 근데 욜로 세대가 끝나기 전에 미국에서 정말 많은 붐이 일어났던 게 파이어족이라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조기 은퇴를 꿈꾸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제가 원하는 게 조기 은퇴인 거예요. 돈이 나오는 어떠한 구멍을 만들어 놓고 일을 그만둘 수 있으면 제일 좋지 않겠나? 그 생각을 누구나 하는데 그 도구가 없는 거. 그래서 파이어족은 조기 퇴사를 목표로 수입의 70% 80%를 계속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모아진 자금으로 그 자금을 융통하면서 사는 삶, 그게 듣는데 너무 뉴스킨인 거예요. 그래서 와, 저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구나. 정의를 내리지 못했어도 저렇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세계에 많구나. 한국뿐만 아니라 대구 이 연정뿐만 아니라 정말 많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최초로 그 바이오족을 그 운동을 시작하신 분이고 12억이라는 돈을 벌고 은퇴를 했어요. 근데 이분의 배경을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가 얼마를 써야 하는지 알아내는 거. 죽을 때까지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시점까지 얼마를 돈을 벌어놔야 그 다음에 어떻게 쓸 건지를 내가 계획을 짤 수 있겠다. 그래서 12억이라는 돈을 이분은 얘기를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31살 그쯤 12억을 다 벌고 은퇴를 했어요. 근데 은퇴를 하고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이제 자금 유통을 하면서 계속 돈을 버는 것을 하고 있으신 거죠. 너무 똑똑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12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12억이 만약에 지금 있다면, 그때까지만 해도 있다면 이렇게 살 수 있을 건데 저렇게 살 수 있을 건데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더 보낼 수 있을 건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준비를 하고 그런 생각을 할 즈음에 바로 뉴스킨만 선택했어요. 다른 거 아예 알아보지도 들어보지도 궁금해하지도 않고 뉴스킨을 듣자마자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12억을 번 사람들은 백만장자라고 하는데 뉴스킨 안에서 전 세계 1147명이 백만장자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국에 그 12억을 번 사람들, 누적 커미션 12억이 되신 분들이 154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154명의 스토리를 들어봤더니 하나같이 평범한 거예요. 하나같이 평범하고 하나같이 특별하지 않은 거예요.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저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럼 나는 155명에 내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으로 그냥 저는 데몬스트레이션 받고 일주일 만에 사업을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데몬스트레이션을 그 뉴스킨의 제품 차이를 보여주는 그 20분 동안 드는 생각이 계속 드는 생각이 이 언니보다 말을 잘하겠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데모는 너무 잘하실 필요도 없어요. 제가 계속 드는 생각이 이 언니보다 얘기 잘할 것 같은데 그 언니는 계속 좋죠 이래요 좋죠 이게 끝이었는데 충격이었어요. 그 모낭충을 보면서
내가 쟤랑 30년 동안 살았다고? 우리 친정 오빠는 내 침대가 폭신폭신하다고 늘 낮잠을 내 침대에서 잤는데 저놈 새끼 이러면서 내한테 뭐만 춤을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 막 약상성이 어떻고 pH 밸런스 안 그러셔도 돼요. 좋죠. 이상하죠. 20분 끝나고 났다니까 제가 전 제품을 샀더라고요. 130만 이상 제품을 샀고 제품을 일주일 체험해봤더니 평생 쓰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 평생 쓸 거 내 회원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영어 강사였던 저의 직업과 이 언니가 좋죠 20분 하는 거를 비교해봤는데 좋초가 가치가 훨씬 높은 거예요. 언니 일을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물어봤더니 30명 소비자 있으면 100만 원씩 계속 들어올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들어온다도 알고 들어올걸? 이러는 거야. 아 진짜요? 하니까 30명 어떻게 만들어요? 제품 써보고 니 먹어봐라 니 발라봐라 이 얘기만 하면 된다고 좋죠 하면 된다고 20분 이거 얘기하면 배우면 된다고. 나쁘지 않은데 왜냐면 평생 들어오는 100만 원이고 나는 이불 킥하면서 출근하기 싫을 때 이렇게 날씨 좋은데 나도 드라이브 가고 싶다 하면서 수업 나가는 그 일을 했었어야 됐고 제가 그만두면 끝나는 급여였기 때문에 이 30명 만드는 게 훨씬 빠를 건데 제가 한 800만 원 벌 때는 가르치는 아이들이 150명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30명 만들 것 같은데 여기에서 회원 가르친다 생각하고 150명 만들면 돈이 또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영어 강사를 열심히 해서 5년 동안의 저의 몸 상태는 최악이었거든요. 어떤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 중에 건강한 분이 있으면 데리고 와보세요. 절대 없어요. 자영업이든 전문직이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건강이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궁에 난소에 혹이 너무 퍼져서 난소를 떼어내는 수술을 했었거든요. 한쪽을. 그래서 사실 임신하기가 힘든 몸이었는데 임신했거든요. 뉴스킨 덕분에. 근데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면서 5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 난소에 혹만 막 사과처럼 퍼져 있는데 지금 내가 가진 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아무것도 없다. 그럼 뉴스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무궁무진한 거예요. 가능성이 너무 컸고 저런 삶을 살 수 있다면 당연히 나는 여기에서 5년을 바쳐야겠다라는 5년뿐만 아니라 평생을 바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만약에 이게 저의 첫 데몬스트레이션 사진이에요. 멋있어요? 바닥에 펼쳐놨잖아요. 저희 자취방에 와봐라 해서 현정이 살롱 열었다 하면서 와봐라 해가지고 바닥에 붙여놓고 집에 있던 비누 싹 다 이게 다 알만한 비누인데 요 비누가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요건 다 새 거잖아요. 요거는 제 거였거든요. 제가 쓰던 거 천연 화장품 만드는 샵에서 받은 비누. 그래서 천연이라는 말에 속아가지고 되게 좋은 줄 알고 아침 저녁 내도록 저걸로 씻었는데 이렇게 알칼리가 가득한 나의 피부를 건조하게 해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제공하는 원인 보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와봐라 하면서 니도 화날 거다 하면서 처음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고 제가 녹음을 했었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걸 들어봤더니 이걸 알칼리라 했고 이걸 약산성이라 했고 근데 그 친구가 80만 원치 제품을 샀어요. 니 피부 좋아 보인다. 나도 써볼래 해가지고 샀거든요. 이 바닥에서. 그래서 너무 잘하지 않으셔도 돼요. 너무 잘하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같이 비빔밥 먹던 현정이가 왜 갑자기 전문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러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 정보를 전달하는 걸로 나에게 권리소득, 나에게 추가소득을 벌어줄 수 있는 일인데 안 할 이유가 없겠다. 근데 저는 판단한 게 이거였어요. 제조가 아니라 전달, 장사가 아니라 공유로 그 공유에 대한 권리로 발생하는 자산 형성이 가능했기 때문에 저는 선택을 했어요. 만약에 너한테 비누 팔아라 했으면 절대로 안 했을 거예요. 비누 팔만한 외모도 아니고 비누 팔만한 인당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난 절대 못해라고 했었을 건데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정보, 내가 알고 있었던 영어라는 지식을 팔고 전달했더니 제가 받는 그 월급이 엄청 낮았는데 이것도 똑같겠다. 이때까지 영어를 전달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뉴스핀 언어를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됐죠. 제조가 아니었으면 제조였으면 절대 안 했는데 이 흐름 때문이에요. 정말 지금은 흐름이 너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앞으로가 기대되면서 불안하기도 한데 80년대, 90년대 우리 엄마 아빠가 살던 그 시대 때는 제조 공장에 들어가서 제조에 한몫을 하면서 열심히 살면 됐었어요. 제조라는 것은 무언가를 만들어내서 팔면 됐으니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유통 마케팅에 돈을 번 사람들이 엄청 많았겠죠. IT 기업에서
내노라 하는 기업들 1대부터 10대까지 있는데 이때는 다 공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90년대도 똑같이 변화를 겪었지만서도 공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2000년대가 되면서 어떤 변화가 있냐면 보시면 2015년에 1위 기업부터 10위 기업인데 삼성 빼고는 공장을 가진 회사가 없는 거예요. 공장을. 이 차이가 너무 크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팔고자 하는 것들이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을 내가 직접 갖다 팔아야 된다면 내가 내 능력껏 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여기에서 제조되어 있는 상태,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상태를 그 정보를 흡수하고 전달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하는 일과 똑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구글이 광고하는 거 보셨어요? 페이스북이 광고하는 거 보셨어요? TV에? 만들어내는 게 없으니까. 정보를 전달하니까. 그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을 하다 보니까 기업이 어마무시하게 커지는데 이거를 봤을 때 놀라셔야 될 게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나오는 회사들은 싹 다 본인들이 마케팅을 했어요. 나를 선택해달라고. 소니를 선택해주세요. 파나소닉을 선택해주세요 하고 자기들이 광고를 했는데 여기 1위부터 9위까지는 자기들이 광고를 하지 않고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텐센트 혹시 어느 회사인지 아세요? 크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텐센트라는 곳은 위챗 아시죠? 위챗을 만들고 돈을 어마무시하게 벌고 이 돈을 다 어디다 투자할게요? 우리 신랑에게 주시는 이렇게 얘기하면 웃긴데 아무도 모르시네요. 롤이라는 게임 아세요? 그 롤 게임의 그 본사가 텐센트예요. 그래서 원래 업계에 10위까지도 올라오지 못했던 회사였는데 롤에 투자하면서 10위까지 10위 안으로 진입을 한 거죠. 롤 게임을 모르시면 IT를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게임 산업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돼요. 정말 사람을 미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보셔야 되고 그리고 2017년 2년이 지났는데 1위부터 10위의 기준은 조금씩 달라졌는데 애플이라는 회사가 독보적인 1위인 이유는 애플 아이폰만 파는 게 아니라 정보를 계속 수집해서 정보를 팔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글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를 팔지만 어쨌든 아마 그 페이스북은 절대 뭔가를 팔지 않아요. 근데 애플이 가지고 있는 현금 보유액이 300조래요. 뭔가를 팔지 않는데도 전 세계 1위의 기업이 될 수 있고 뭔가를 광고하지 않는데도 전 세계에 내놓으라는 회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흐름을 알고 계신다면 뉴스캔 선택을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흐름은 그냥 뭔가를 팔러 다니는 장사치가 아니라 이런 세대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세대를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싶으시면 폰을 잘 때도 들고 자는 세대. 그래서 이 세대들의 검색량이 2010년 초반 때보다 50배나 늘어났대요. 그러면 기업이 우리를 선택해주세요 하고 광고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요.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조업에서는 소비자를 유입하기 위해서 엄청 많은 마케팅에 돈을 썼는데 지금은 마케팅에 돈을 많이 쓰지 않죠. 어떻게 해요? 입소문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후기에 사람들이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후기를 보고 제품을 사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포노사피엔스라고 하고 밀레니얼이라고 정의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신인류라고 얘기를 하고 저 같은 사람은 부산에 오면 늘 맛집을 검색하잖아요. 어디를 볼까요? 인스타로 검색을 해요. 네이버도 아니고 포털 사이트 절대 아니고 인스타를 보면서 저는 맛집 정말 잘 찾아내거든요. 그럴 것 같잖아요. 정말 잘 찾아내는데 후기를 가려내는 능력이 정말 뛰어나요. 다들 있으시지 않나요? 이게 광고일 것 같다? 진짜 먹어봤다. 협찬받았다? 아니면 자기가 샀다. 그렇게 해서 진짜 자기가 돈 주고 산 사람들의 후기를 보고 제가 제품을 사거든요. 실패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맛집도 실패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게 정보를 보고 선택하는 소비가 지금의 세대다 보니까 만약에 제품만 좋다면 팔려나갈까요? 어떨까요? 팔려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기술이 어마무시하게 발전된 것도 맞지만 생각을 만드는 소스인 정보를 변화시켰어요. 정보를 다르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애들한테 물어봤을 때 애들이 모르는 게 없을걸요? 다 검색을 하니까. 만약에 폰만 있다면. 그래서 교육이나 여러 가지 가치들이 너무 많이 변하는 세대가 지금 세대거든요.
이 포노사피엔스들이 원하는 비즈니스 그 형태가 뉴스킨이라고 감히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 뉴스킨은 그냥 비누를 놓고 종이를 붙인 장면을 봤었을 땐 저 언니 여강사 하다가 갑자기 저거 팔러 다니나 봐. 저 언니 갑자기 저거를 왜 팔려고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정보를 흡수했기 때문에 이 정보를 전달하는데 목숨을 걸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정보는 제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훌륭한 회사에서 훌륭한 기업에서 이미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메신저 역할만 하면 되는구나. 그럼 이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줬을 때 나오는 그 수수료, 그 커미션, 그게 내 거가 된다면 평생 나의 뭔가의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건데, 그래서 일주일 만에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뉴스킨 마크는 저고요. 회사랑 소비자. 만약에 저처럼 꿈을 위해서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하는 사람도 전달을 하면 되고, 이렇게 전달이 간편해져서 뭐가 되냐면 과정의 단순화가 됐기 때문에 돈을 벌기가 쉬워요. 가정이 복잡하면 그 복잡한 가정 속에서 나가는 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돈을 벌기가 쉽지 않은데, 유통의 단순화도 있지만 과정의 단순화도 있기 때문에 돈을 벌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호노사피엔스라고 하는 이 세대들은 기존의 유통 마케팅 생태계를 파괴했고 문명을 교체하기 시작했어요. 새로 등장한 신인류들의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고,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에어비앤비라고 하니까 영어로 얘기하니까 되게 멋진데 그 여간업이잖아요. 따지면 전 세계 여간인 거잖아요. 그걸 연결해주는 사람들이 결국에 돈을 버는 거고, 내가 집을 여간을 제공할 건지 아니면 연결시켜주는 그 어플 하나로 내가 돈을 벌 건지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이런 기업들을 보고 유니콘 벤츠라고 하는데 이런 회사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생길 거예요. 근데 내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저희 신랑은 공대를 나와서 예전부터 얘기했는 게 어플 하나 만들면 대박인데, 게임 어플 하나 만들면 인생 바뀌는데 얘기했는데 만들어라 했거든요. 못 만든다. 만들 수 있는 특수한 환경에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고, 평범한 사람이 그런 걸 알지만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는 없거든요. 4차 산업혁명을 정의를 하면 기존에 제조업을 하던 기업들이 반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유니콘 벤츠들만, 이런 정보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만 성공할 것이 아니라, 나는 삼성이고 예전에 폰 잘 만들고 나는 부자였는데 나는 어떻게 도태된다, 그게 아니라 제조업도 지능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고 폰으로 연결해서 세탁기 돌리는 거 아시죠? 어플로 스타일러 돌리는 거 아시죠? 그렇게 지능화가 돼서 나오는데 그 와중에 우리는 에이지랑미를 너무 빨리 오픈한 거예요. 그래서 저평가되고 있다는 거 너무 아쉽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살펴보면 결국에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선택할 수 있는 비즈니스 도구로 이것을 팔 것인가 저것을 전달해서 재구매 자산 구축을 할 것인가예요. 화장품을 하고 싶었다면 광고도 하지 않고 마케팅도 하지 않는 뉴스킨을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누가 봐도 알만한 이런 제품들을 팔 수도 있었는데, 이 제품은 정말 예쁜 여자들이 팔더라고요. 경쟁자도 너무 많고. 근데 재구매를 만들어낼 수는 없더라고요. 늘 공동구매, 자기 회원이라는 자산이 있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에 판매만 하는 일이 되는 거고, 저는 회원 한 명을 7년 전에 만들었는데 그때 그 회원이 지금까지도 정기구매로 쓰거든요. 7년 전에 썼으면 지금 몇 회차일까요? 한 70 몇 회차 됐어요. 지금 80회차 곧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계속 재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 이제 뉴스킨 안에서 제공되어졌기 때문에 저는 선택을 한 거죠. 계속 쓸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그런 호노사피엔스들인 저희 그룹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면, 혹시 일만 하면 잘 살 수 있대? 아니, 난 나만의 비즈니스를 선택했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데. 난 놀면서 돈 번다. 스마트폰 하나로 슉 사고, 슉 팔고, 슉 벌고. 궁금하면 따라와. 이게 바로 팔로우 기상이지. 이렇게 본인들이 광고를 만들었어요. 저희 그룹 내 사장님들이 나 이렇게 간단하게 연결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걸 홍보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럼 저는 얘기를 했죠. 만나야 된다고. 사람 만나야 된다고. 만나서 나 이런 거 한다고 초대하라고 했더니 초대를 더 쉽게 하고 싶은데 몇 분이 머리를 쥐어짜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지금 다 사장님들이시거든요. 되게 잘했죠. 하는 일의 형태가 바뀌었고 속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걸 준비해서 했는 게 한 2주, 3주 정도인데 80명이 왔어요. 이렇게 밀레니얼 런칭쇼를 한다고 해서 얘기를 했더니 80명이 왔는 거예요. 근데 밀레니얼은 세대가 다른 게 언니, 저도 초대를 했거든요. 사촌동생을 초대를 했는데 언니가 기획한 거니까 와서 네가 보고 한번 얘기해줘봐 하니까 알겠어 언니 친구 2명이랑 가도 돼? 그래서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 언니가 치킨값 줄 테니까 데리고 온다고. 그 진짜 5만 원 주면 치킨 먹으라고 마무리부터 그렇게 했는데 너무 놀라는 거예요. 와서 보고도 이런 게 뉴스키님에 하고 싶어요. 여긴 30대 후반도 있거든요.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뉴스키닝에 가능한 일이 이런 것들인데 너무 간편해졌고 더 재밌어졌다라는 거. 더 재밌게 일하고 싶어하는 세대가 밀레니얼 세대인데 뉴스킨을 만났을 때 이런 식으로 뉴스킨을 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거고, 나는 밀레니얼이 아닌데가 아니라 앞으로 밀레니얼들과 계속적으로 일을 하면서 조직 확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저의 흐름을 얘기를 하는 거고, 결국에 저는 시스템을 가지고 싶었어요. 익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직장인 들어오는 돈은 있겠지만 안정적일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정적인 환경을 나라나 여러 환경에서 만들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업의 부품처럼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달 들어오는 그 월급으로 절대 일을 그만두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내 아이 유치원 졸업식이나 학교 입학식 때 절대 갈 수 없는 거죠. 그런 직장인의 삶은 절대 싫었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거는 전문직이라고 하는 것 중에, 자영업이라고 하는 것 중에 제가 열심히 해서 교수님으로 가거나 아니면 정말 열심히 해서 학원업을 차리는 게 될 수도 있었겠지만 교수님은 절대 하기 싫었고요. 원장님도 절대 하기 싫었어요. 저의 학원의 원장님은 일요일도 나와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명 빠져나갈 때마다 학생들 빠져나갔으니까 연락해봐라. 돈에 목매여서 여유 1도 없게 사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절대 하고 싶지 않았고, 예전보다 아이들도 너무 많이 줄었고, 제가 예전에 수업 나갔을 때, 초등학교 수업 나갔을 때는 한 반에 28명씩 5반, 6반 있었는데 지금은 한 반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고, 하질 않길 잘했구나. 여기 안에서 내가 계속 있었다라면 늘 평생 돈 때문에 정말 전전긍긍했겠다. 그러면 도대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어떻게 정의가 되어질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쓴 그 로버트 키요사키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 거예요. 시스템이 있는 사람,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을 노력에 의해서, 과정에 의해서 만들긴 해야 되겠지만 그 노력의 결과물이 시스템이라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제가 보고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저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업 초창기에 제일 잘했던 게, 정말 잘했던 게 글로벌 컨벤션을 간 거였어요. 미국 본사를 직접 보고 온 거. 직접 보고 오니까 저의 확신이 아이언맨 심장처럼 이렇게 딱 새겨져서 정말 이 일은 포기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본사 앞에 가면 Welcome to your future라고 되어 있는데 너의 미래에 온 것을 환영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회사가 너무 좋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러면서 쏟아져 나오는 이 성공자들을 보니까 진짜 그 얘기했던 전 세계 100만장자 1154명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한국에서 155명 중에 한 명은 내가 돼야 됐구나. 300명, 400명, 1000명이 될 건데 그 중에 내가 없으면 너무 슬플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3일 내도록 끝자리에서, 떨어질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박수를 치고 돌아오면서 결심을 했죠. 올인을 해야 되겠다. 그런 회사는 그렇게 저한테 확신을 준 회사는 너무나도 보잘것없게 시작을 했어요. 돈이 없어서 자본금 5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마케팅 비용도 없고 용기를 만들 돈도 없고, 대신에 정말 끝내주는 화장품을 만들어 놔보자. 왜냐면 이때까지는 그냥 원리대로, 그냥 순리대로 만든 화장품들이 즐비했고 그래도 유통이 됐고 그래도 여자들이 사서 썼는데, 우리는 피부에 끝내주게 좋은 제품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 당연하게 좋다라는 당연하게 좋다라는 원료들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시작된 회사였고, 그렇게 세 사람이 열심히 고군분투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제품화 시키려고 하니까, 그렇게 만들어서는 절대로 유통이 될 수가 없어. 너희들이 너무 어리니까, 이때도 보면 제가 봤을 때 창립주 세 분은 이 시절에 밀레니얼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을 다르게 하셨으니까.
유통이 될 수가 없어. 왜냐면 이렇게 되면 원가가 너무 비싸져서 유통 비용이 너무 비싸질 거거든. 사람들이 안 살 거야. 그렇게 냉담하게 반응을 했는데도 한번 해보지 뭐 라는 생각으로 좋은 것만 놓고 나쁜 것은 없다라고 철학을 고수하면서 정말 많은 실패 끝에 런칭을 하게 돼요. 이렇게 제가 제일 존경하는 샌디 틸루슨. 그래서 정말 좋은 스킨케어 제품을 만드니까 소비자들은 어때요? 열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가격이 합리적이었거든요. 회사에서 마케팅 비용을 쓸 수 없다 보니까 입소문 마케팅을 차용을 해서 만약에 소문내주는 사람이 있다면 수수료를 주고 우리 제품을 한번 알려보자 했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서 서서 사가게 되고, 이렇게 당연히 존재했어야 하는 제품인데 사람들이 열광을 하면서 미처 구입 못하면 막 퍼가기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창립주 세 분이 이 생각을 가지고 지금 36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 분 중에 요 분을 제일 좋아해요. 이렇게 아름답게 늙을 수 있다면, 지금 현재 사진이거든요. 36년 전에 싱글맘으로 애들 키우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타 네트워크에서 일을 열심히 해서 리더가 됐는데 그 회사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예요. 돈을 계속 미지금 하다가 하루아침에 사라져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할 때 이 두 분이 우리 같이 회사를 창업해 봅시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봤으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해서 같이 세 분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인데 정말 저런 모습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뉴스킨이라는 회사에서는 제품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보통 회사들은 어떻게 만드냐면, 제가 뉴스킨 쓰기 전에 너무나도 좋아했던 제품 아시죠? 모를 수가 없죠. 남편이 이거 사오면 어때요? 사랑하고 해주고 싶잖아요. 맞죠? 좀 철이 들었나? 막 그런 제품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16만 5천 원 정도 하던데 이거의 원래 원가는 6천 원이 되지 않는데요. 중간 마진과 유통비용과 광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돈들이 너무 많이 나가고 회사 기업의 이윤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원가를 높일 수 없는 것이 보통 화장품 뷰티 업계의 현실인데, 뉴스킨이 정말 좋은 제품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 제품 때문에 갈바닉이랑 비교하는 사람들 때문에 짜증 나셨죠? 정말 짜증 많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저거랑 비교하지? 근데 지금 이 기사뿐만 아니라 장기간 썼던 사람들의 후기가 피부가 진짜 좋아졌어요가 아니라 지금 망막 손실이 일어났어요 하는 것도 보셨어요? 눈 시력이 너무 떨어졌어요. 알고 보니까 이것 때문이에요 하는 기사 한번 찾아보시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제품을 만들고 뭐 정말 슈퍼스타들이 광고를 하니까 좋은 건 줄 알고 쓰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대로 전달해야 되겠다. 그 인천공항 라운지에 갔더니 이거 있던데요. 그 칼 라운지 가니까 라운지에 오신 분들 쓰고 있으라고 쫙 진열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도 마케팅을 기업에서 하구나. 이런 비용도 들어가겠구나. 누구한테? 그 비용은 누구한테 오는 거냐면 소비자 주머니에서 다 들어오는 거니까. 제품은 따로 얘기할 게 없어요. 저는 이때가 24살 때였고 그렇게 심하게요. 24살 때였고 이때도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때는 28살 때 저희 신랑이랑 진주 유등축제 가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유등축제 이렇게 막 너무 좋으니까 가서 행복한 얼굴로 찍은 거예요. 이게 남편이 있거든요. 너무 행복했는데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부 트러블은 없지만 트러블을 제대로 정의했었을 때 건조한 것도 트러블이거든요. 그리고 너무 각질이 떨어지는 것도 트러블인데, 그런 트러블을 가지고 있었던 피부였는데 일주일을 썼더니 촉촉해지고 일주일을 썼더니 피부가 너무 가벼워진다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몇 년째 갈바닉을 했더니 얼굴이 점점 제 친구들보다 동안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정말 제품력이 끝내준다. 써보면 알 수밖에, 써보면 이 금액을 당당하게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들이 되어 있고요. 그런 제품들에서도 제가 24살 때보다 34살 때 크게 차이가 없는 이유는 여기에서 노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차단해서 동안 피부를, 동안 몸을 만들어주겠다 하는 그런 연구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뉴스킨과 그런 연구를 하고 있었던 연구소인 라이프젠 테크놀로지가 합쳐져서 에이지락이라고 하는 신기술을 만들어냈는데, 제가 늘 고민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나는 알겠는데, 나는 감으로 알겠는데 말로 에이지락이 뭐다, 그런 거 있으면 다 사지 왜 안 사노, 이런 얘기 듣는 거 말고 뭐라고 설명을 하지 했었을 때 이 원숭이 사진을 들밀었어요.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기간에 덜 먹고 더 먹고의 차이로 이 원숭이들이 너무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시면 빨갛고 피부 발진이 일어나고 뚱뚱해졌잖아요. 늙었고 점점 총명해지는 이 눈빛 보이세요? 다 막 어떻게 해보려겠다 이런 눈빛. 똑같은 나이는 아니고 2살 차이가 나는데 같은 환경에 그냥 더 먹고 덜 먹고, 그래서 덜 먹으면 에이즈락이 된다라는 것을 그 라이프젠 테크놀로지에서 알아내서 정보를 전달했고, 우리 회사에서 인수합병을 해서 기술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고급 정보를 정말 잘 전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때 이 사진을 보게 됐어요. 이 프로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는 제 소비자가 보내줬는데요. 현정 씨가 얘기하는 그 에이즈락이 이거네. 뭔 말인지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이게 뭐예요? 했는데, 뭐 여기에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인표랑 여러 연예인들이 한 사람의 스토리를 듣고 그 사람 사진을 찍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래요. 근데 차인표가 막 아버님 어떻게 사셨어요? 저는 햇빛 맨날 받는 그런 우체부를 평생 했어요. 애들 키운다고.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다 아버님 대단하십니다 하다가 뭐 카모 친구야 이러고 이분과 이분이 동갑인 거예요. 이게 이지락이다. 노화를 선택할 수 있다. 만약에 내가 먹고 바르고 쓰고 하는 제품들로 내가 계속 동안을 유지할 수 있고, 만약에 노후에 이런 모습이면 에이지락을 쓸까요? 바를까요? 사업을 할까요? 예스인 거죠. 예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보냈을 때는 이게 뭐야? 했는데 와 에이지락이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 같은 환경에 살아도 다를 수 있는데 다른 환경에 산다면 더 차이가 나는 게 에이지락이다. 근데 이분은 계속 안티에이징 관리를 했겠죠. 평생. 이분은 안 하셨을 거잖아요. 자연 그대로 아니면 환경 때문에 더 노화가 촉진되는 분이실 건데, 만약에 제품 바르는 거 그냥 아침 저녁으로 바르는 걸로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리고 심지어 동안이 될 수 있다면, 그게 에이지락이라는 제품이라면 쓰실까요? 쓸 수밖에 없죠. 원한다면. 그런 제품들은 지금 무수히 많이 나와 있고, 그 무수히 많이 나와 있는 바르는 제품, 먹는 제품 중에 또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게 파마넥스 제품 중에 TR90인데, TR90를 제가 새로 재인식하면서 저희 TV 성장이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왜냐면 안티에이징계 여러 가지 제품이 있지만 더 큰 시장이 건강보조식품 시장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유로모니터라고 전 세계 시장 동향을 통계조사하는 그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연구를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운동 보조제 시장 성장세는 향후 5년간 지속될 것이다. 언제 나왔어요? 2018년까지 연구를 하고 나온 자료예요. 제가 그냥 앞으로 이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가 아니라 저보다 더 훨씬 뛰어나신 분들이 연구를 해서 앞으로의 시장 동향을 파악을 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게 트렌드가 될 것인데, 예전에는 광고 중에서 약 광고가 진짜 많았는데 몇 년 전부터 유산균 광고가 쏟아지는 거 혹시 보셨어요? 네. 사람들의 인식이 바뀐 거죠. 젊게 살고 싶은 거죠. 건강하게 살고 싶은 거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아프면 병원 가야지가 아니라 잘 살고 싶다. 건강하게 젊게.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치료에서 예방으로 옮겨가게 됐대요. 그러면서 드럭스토어가 정말 많아진 거죠. 올리브영이라든지 거기에도 화장품만 파는 것이 아니라 뭐 되게 많이 팔잖아요. 유산균도 팔고 뭐 여러 가지 것들, 뷰티, 이너 뷰티의 중요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많이 팔더라고요. 그러면서 헬시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으면서 컨슈머 헬스, 특히나 건강보조제 시장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것을 저는 사실 못 느꼈었는데, 저희 신랑이 피부병이 엄청 심했는데 엘로프리 하나로 피부과에서 먹던 약을 다 끊었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건강에 돈을 덜 쓸 건데 왜 우리 팀은 뉴스킨만 보고 있느냐. 뉴스킨 제품도 좋지만 우리 파마넥스 제품이 너무 좋은데 이걸 알려야 되지 않겠냐 해서 TR90로 완전 바뀌면서 저희가 이 제품에 초집중을 하게 됐는데요. 이걸 보여드릴게요. 아까 얘기 드렸던 그 TR90라고 하는 건강에 기반된 체지방을 빼는 그 제품을 요 딱 한 달 반 드신 분이에요. 원래 자기 바지 한 달 반 전에 입던 자기 바지를 언니 나 이렇게 빠졌어요.
절대 빠지지 않았던 소화비만에다가 소화당뇨까지 걸렸었고 평생 뚱뚱하게 살았던 친구가 한 달 반 동안 제대로 챙겨 먹어라 했던 한마디로 제품을 사서 이렇게 먹었더니 이렇게 됐고, 그분의 소개로 가도사분이 이 제품을 드시게 됐는데, 이 보이세요? 말도 안 되는 아웃핏. 원래 빡빡해서 더 큰 치수를 살까 할 때 그래, 더 큰 치수의 유니폼을 사지 말고 티알라인티에 투자해서 한번 먹어봐야지 해서 먹었더니 이렇게 빠진 거예요. 단 2달 만에. 이분은 한 달 반 만에 이렇게 됐고, 이분은 2달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쏟아지는 임상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왜냐면 티알라인티를 드신 분들은 저한테 다 고맙다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냥 살만 빠진 게 아니라 건강해지는 내 몸을 보고 건강해지는 라이프 스타일을 보니까 진짜 이만한 게 없는 것 같다 라는 얘기. 7월달에 저는 파워 해독을 했거든요. 7월달에 파워 해독을 하면서 10월달에 라이브를 가니까 그때 팀 엘리트 인정식 때 정말 멋지게 올라가야지 하고 막 우리 팀 안에 뚱뚱이들을 모았어요. 뚱뚱 사장님들을 모아서 나 혼자 하기 힘드니까 같이 하자 해서 티알라인티 하자 하면서 7월달에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하나도 힘들지 않고 너무 재밌게 티알라인티를 하면서 우리 신랑도 와 자기 이번에 성공할 것 같다, 가서 정말 예쁜 드레스 입자 했는데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난소에 혹이 너무 커가지고 이거를 제거수를 하면서 그때 27살이었는데 그때 결혼하라고 얘기를 엄청 했어요. 병원에서 남자친구 있어요? 결혼하세요. 남자친구랑 빨리 얘기하고 빨리 결혼하세요. 임신이 힘들 수 있으니까. 그랬는데 임신은 뭐 이세 계획을 계속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이제 팀 엘리트 달성을 하고 우리 이제 이세 계획을 세워볼까 할 때 바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티알라인티로 저도 임신이 됐는데 제가 임신되기 전에 정말 많이 얘기하고 다닌 게 티알라인티는 잉태의 제품이라고. 그래서 제가 파트너 사장님 42명을 임신시켰거든요. 건강한 몸이 되지 않으면 임신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 티알라인티를 싫어했었어요. 먹으면 다 임신이 돼서. 먹으면 셋째, 먹으면 둘째, 먹으면 넷째 막 이러니까 와, 이 제품은 절대 사업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 먹지 말라고. 절대 먹지 말고 괜히 먹었다가 사업 늦어진다고. 네. 그러면서 저주하다가 제가 이 도구가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이 도구를 가지고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제 성장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후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전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티알라인티에 6% 감량하면서 되게 장군이잖아요. 이때도 구미에 사업설명 갈 때였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빠졌다가 지금은 임신하면서 저는 어차피 TR이 있으니까 정말 걱정 하나도 안 하고 맘카페 보면은 살찌기 싫어서 올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하나도 걱정 안 하고 저는 다 누리고 있는데 뭐 끝나고 티알라인티 하면 되니까. 끝나고 한약 다이어트 하는 임신분들, 출산 하신 분들 정말 많은데 티알을 하면 되니까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어 보자고 신랑이 매일 야식을 시켜요.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이 됐고, 저런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이 뉴스킨에서 주는 제품만 있는 게 아니라 보상도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밀레니얼들이든 아니면 우리 부모님 세대든 누구나 전 연령이 뉴스킨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 이유는 내가 끊임없이 개입해서 끊임없이 정보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최초의 노력으로 구축된 시스템 권리로 소득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소득이 계속 창출되는 일인가, 후자기 때문에 뉴스킨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제품만 관심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쓰고 얘기하고 먹고 바르고 정보를 공유를 해서 화장품값 벌시면 되는데, 그런 소비자들 저처럼 30명 만드는 건 꿀이겠는데, 정말 쉽겠는데, 나도 한번 30명 만들어서 계속 대리점 권리 소득을 받아볼래 하시는 분들은 대리점이 되시면 돼요. 그럼 최고 마진이 40%이기 때문에 이 벨로시티가 되고 파트너 사장님들의 커미션이 2배, 3배가 늘어나니까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10,000포인트 하시는 분 조용하시죠? 오늘 마감 날인데 맞죠? 근데 저는 지난달에 14,000포인트를 했거든요. 7년을 뉴스킨을 했고 저의 조직 확장이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다고 해도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요. 14,000포인트를 해서 그 8년 나간 제품들로 인해서 제가 받은 커미션이 700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근데 12월에 저는 소비자를 단 한 명도 만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팔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그 14,000포인트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매출은 제가 구축해놓은 회원 자산들에 의한 재구매 커미션이에요. 최초에는 제가 판매를 하겠죠.
뉴스킨 좋으니까 한번 써보세요. 뉴스킨 좋으니까 한번 먹어보세요. 할 수 있지만 그분들이 제품이 좋지 않고서 이 뉴스킨이 좋지 않고서 계속 살까요? 한 번 사는 걸로 끝날 수 있는데 그냥 계속 그냥 놀면서 얘기하고 그냥 밥 먹고 나오면서 사장님 피부 진짜 좋으신데 뉴스킨 쓰세요 하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럼 뉴스킨 쓰시면 더 좋아지실 거예요 해서 그런 정보 전달을 하면서 만들어 놨던 소비자로 인해서 14,000포인트를 했고 하루 종일 누워있던 임산부가 700만원, 800만원이 들어온다고 했었을 때 7년 전으로 돌아가서 제가 영어 수업을 빡시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11시부터 밤 12시, 새벽 1시까지 일했어야 되는 일해야 벌 수 있는 그 월급이 저는 지난달에 단 한 명의 소비자를 만들지도 만나지도 않고 벌었다고 했을 때 별로예요? 끝내주게 좋죠.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아도 받았는데 제가 받는 그 커미션이 만약에 여기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영업으로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의 커미션이 나오는 거는 저처럼 행복한 임산부 될래요, 현정씨처럼 나도 사업을 해볼래요 하는 분들에게 그 사업의 과정들을 가르쳐 줬더니 거기에 대한 권리 소득으로 저로부터 발생된 대리점에 나오는 그 매출의 몇 퍼센트를 제가 받으니까 더 드라마틱한 커미션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 처음 오신 분들이 그냥 제품 전달하는 걸로 나도 한 소비자 30명 만들어 볼까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진짜 뉴스킨을 아신다면, 정말 뉴스킨을 생각하신다면, 정말 나도 한번 여기에 얼굴 반짝이고 다니는 사람들처럼 한번 해보고 싶다면 이 리드 보너스를 아셔야 돼요. 이 리드 보너스. 리드 보너스를 모르시는 분들은 뉴스킨 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어요. 80%가 그만뒀거든요. 저의 조직에서 계속 교체가 되고 20%에서 계속 확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확장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리드 보너스 때문인데 벨로시티로 저는 티멜리트를 15라인으로 봤거든요. 웰스 맥시마이저로 그때 회사에서 끝난다고 해가지고 끝나면 내가 블루 다이아몬드 하고 바로 직진으로 벨로시티 그 티멜리트를 하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제 웰스로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라는 얘기를 듣고 신랑이랑 결단을 했죠. 마지막이니까 한번 해보자. 끝까지 가보자. 끝까지 가보고 어떤지 한번 뒤에 생각하자. 일단 하자. 그래서 랠리 때 티멜리트 가겠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불안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하기로는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렇게 해서 저는 6년 차에 6년이 딱 되는 시점에 티멜리트가 됐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일대가 이게 다 깨졌는데 그전에 일대가 1명부터 15명 나로부터 직접적인 사업 그 전달을 받으신 분들이 대리점이 돼서 매출을 일으키는 15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다이아몬드 가는데 2년이 안 걸렸거든요. 2년이 안 돼서 다이아몬드가 됐고 또 다이아몬드 조직을 만들고 다이아몬드 조직을 만들면서 되게 재밌게 사업을 했는데 8번째 라인까지를 만들었는데 앞에 사람들이 그만하는 거예요. 사업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제자리 걸음으로 6라인, 7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하고 진짜 한번 15명 만들어보자 해서 그 기간이 6년이 걸린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벨로시티는 1대에 나로부터 직접적으로 사업을 배우고 전달받는 사람들, 나와 함께 뛰는 사람들을 6명으로 제한해주겠다. 6명이면 된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와 이거는 시간을 당길 수 있겠다. 에메랄드 되는데 1년이었으니까 1년 동안 내가 6명을 찾았는데 내 파트너가 못 찾을 리가 없겠다. 나로부터 전달받은 사람이 대리점이 돼서 매출이 나오면 제가 받는 커미션이 5%거든요. 이때 6명 찾는 건 쉽겠다. 근데 나 말고 또 다른 사람도 저희 파트너 사장님도 6명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봤더니 1대 36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2대의 사장님들도 나도 현정 사장님처럼 나도 누구 사장님처럼 6명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가상의 지도거든요. 가상의 지도로 3대까지 6라인씩 내려가면 총 216명이 되고요. 한 개의 대리점당 나오는 최소 포인트로 인한 내가 받는 커미션을 20만 원으로 따졌을 때 계산을 해보면 이것이었군요. 20만 원으로 따졌을 때 258명에 대한 권리소득이 무려 5천만 원이래요. 3대까지 내려갔는데 거기다 6명 찾기로 끝나는 게임인데 이걸 보면서 우리는 뛸 수밖에 없고 이거를 예상을 했기 때문에 리드 보너스를 받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하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됐거든요.
진짜 이게 한 라인만 된다 해도 월 커미션이 1,0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두 라인, 세 라인, 라인이 펼쳐나갈 때마다 1,000만 원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일대가 저를 위해서 일할까요? 절대 아니고 본인도 그런 조직을 구축하고 싶어서 이렇게 조직을 구축해서 나오는 5%의 커미션이 제가 12월 달에 제가 소비자 한 명도 만나지 않았지만 나오는 그 커미션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그 미래를 꿈꿨기 때문에 저는 뉴스킨을 열심히 했고요. 그 미래를 꿈꾸시는 분들은 삶이 달라지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더 멋지더라고요. 팀 엘리트라는 최고 직급을 달성하고 나면 회사에서 주는 것이 여기 보시면 처음에는 저에 대한 저로부터 확장된 조직에 나오는 매출의 5%인데 만약에 블루다이몬드를 달성을 하면 비비계좌라고 해서 한 라인을 더 줘요. 그리고 팀 엘리트를 달성하면 한 라인을 더 주는데 제가 블루다이몬드를 달성하고 1년 동안이나 비비계좌에 등록하는 거 몰랐어요. 하시는 분들 사장님들인데 아무것도 몰랐어요. 몰랐고 그치 놀라시면 이현정 생겼어. 와 드디어 내가 블루 다이몬드 돼서 여기에서 나오는 걸 10% 받겠네. 근데 언젠가 주겠지 했지 어떻게 받는지 몰랐는데 결국에 이현정 3525 KR 3525 745 BB로 등록돼서 거기서 나오는 대리점에 대한 10%더라고요. 그걸 1년 뒤에 알았어요. 여기에 소비자 50명 넘는데 여기에 10% 계좌에 나온 대리점 개수가 4개인데 맞죠? 그랬는데 팀 엘리트 되자마자 여기로 다 집어넣었어요. 모든 소비자들을. 이 뜻은 뭐냐면 최초에 나오는 이 계좌로 나오는 그 대리점들은 5%, 두 번째 계좌로 나오는 여기에서 만약에 대리점이 발생한다면 10%, 세 번째 계좌에서 나오는 여기에서 대리점이 발생된다면 15%인 거예요. 여기에 드라마틱한 건 6번째 라인 이후부터는 10% 15%이기 때문에 제가 임신 8개월인데도 열심히 하는 이유겠죠. 저는 7번째, 8번째, 9번째 라인을 찾고 싶으니까. 심지어 거기서 사업하고 계신 분이 계시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5%씩만 3대까지 내려가도 5천만 원 커미션인데 두 배로 따지면 그 라인에서 1억이 나오는 거고요. 거기에서 3배가 나온다 했었을 때는 1억 5천이 나오는 일이거든요. 와 가능하겠다. 정말 내 30대, 40대, 50대 평생을 올인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팀 엘리트 되면서 다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장님들 팀 엘리트 되는 거 너무 쉬워졌기 때문에 무조건 도전하셔야 된다는 거. 지금 계신 분들도 이렇게 백만장자가 되는데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 6라인 까는데 1년도 걸리지 않아요. 그러면 2대의 사장님들이 6라인 까는 거는 얼마나 걸릴까요? 1년이 걸리지 않겠죠. 3대의 사장님들은요 1년이 걸리지 않겠죠. 이 조직을 구축하는데 3년밖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업을 전개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꿈꾸는 보상들을 거머쥔 사장님들을 저는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모나코 팀 엘리트 트립에 갔더니 그 모나코에서 정말 유명한 서커스장을 빌려가지고 이제 서커스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첫 등장 사장님들이 전 세계 팀 엘리트 사장님들 100만장자 이상 사장님들이거든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서커스장을 갔는데 100만장자 이상 사장님 자리가 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와, 팀 엘리트 팀 매번 오니까 이런 거는 뭐 안 보나? 저는 막 가서 줄 서가지고 처음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줄 서서 계속 있었는데 와 이제 이 정도 사장님들은 안 모시는갑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등장이 달랐던 거예요. 이렇게 등장해서 자리로 착석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보다 더 많은데 폰 용량이 안 돼가지고 여기서 끊긴 거예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저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팀 엘리트는 계속 해야 되겠다. 뉴스킨 30대에 무조건 팀 엘리트 라이프를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 저의 인생에서 너무 큰 변화가 팀 엘리트 된 거고요. 그러면서 팀 엘리트를 하고 싶었던 이유, 12억을 정말 벌고 싶었던 이유를 지금부터 짧게 얘기 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Get up. You can do it. You can do it. Come on. Come on, do it. 그렇지. 주몽아 과일 먹자. 엄마, 나 이때가 2살 땐가? 언제 처음 걸었어? 이거는 2살 때가 아닌 것 같고 한 15개월이 됐을 때인데
또박또박 잘 걸었었어요. 그런 말 때. 어땠어? 잘 걸어 다녔어? 잘 걸어 다녔지. 요거만한 게 그가 걸어 다니니까 좀 신기하죠. 그냥 그럴 때는 진짜 이뻤어요. 지금 별로 안 귀여워? 지금 귀여운 게 안 되지, 잘. 지금 뭐. 고등학교 2학년 때 첫 해에 다쳤어요. 이제 원래 병원에 있다가 집에 오면은 밖으로 잘 안 나가려고 하잖아요. 애들이 마음을 안 여니까 물고기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배고파? 밥 먹었어? 야, 물고기하고 내 얘기하나? 이게 다 눈높이가 맞아서 그런 거야. 그치? 양궁을 하게 됐어요. 양궁하게 되면서 몸 자체도 건강해지고 선수 생활을 하면서 대회 나가면 항상 빈손으로 안 하고 메달을 들고 오죠. 엄청 많죠. 내 트로피도 저쪽에 있고. 그렇죠. 준범이 때문에 양궁을 많이 배우고 TV에 양궁 프로가 나오면 많이 보죠. 엄마 이거 좀 꺼내. 몸이 불편하니까 신경 써서 그렇지 애를 먹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지금은 잘하고 있으니까 시간 만에 일어난 것 같아. 천천히. 할 수 있어. 서서 이렇게 보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아들과 엄마의 만남. 그게 진짜 너무 좋았죠. 웃으신 이유가 결국에 광고니까 그렇게 웃음이 나셨을 수도 있고, 앞에 뭐 아이가 있는 부모님이시라면 저 부모의 마음이 도대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공감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딸의 입장으로 봤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까 얘기 드렸지만 뇌졸중으로 반신이 마비가 돼서 불편한데, 제가 이 광고를 보면서 4차 산업혁명이 누군가는 재앙일 수 있고 누군가는 일자리가 빼앗길 수 있는 그런 혁명이라고 봤었을 때, 저희 엄마한테는 이 제품이 혁명인 거예요. 만약에 엄마가 왼손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데, 만약에 엄마에게 맞추면 뭔가의 기계가 나오게 돼서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면 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영어 강사를 했다면 절대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인데, 뉴스킨 정말 열심히 해서 만약에 저런 게 나오면 우리 엄마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는데 여기저기 자유롭게 다니고 싶어하는 우리 엄마 사줘야 되겠다. 그 가격이 얼마든. 직장 생활을 했고 그냥 계속 페이를 받는 일을 했다면 생각도 못했을 일인데, 저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시각이 다른 거예요. 경험에 의한 시각이. 그래서 사장님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뉴스킨을 저의 입장에서 봤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저의 입장으로 봐도 누구의 시선으로 봐도 살고 싶어하는 삶이 있는데, 그 삶을, 제가 원하는 삶을 이룬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이 3명과 전 세계 일주를 할 테니까 1년 동안 나와 우리 부부와 함께 보모를 해줄 사람이 있으신가요? 라고 유튜브에 올렸더니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1년 동안 여행을 하는데 월급도 주고 그냥 여행
아이들이랑 완전 호화롭게 지낼 수 있게 해줄 테니까 같이 여행을 하자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됐어요. 모모를 찾고 이제 다 집에 정리는 됐고 우리는 이제 떠나겠다라고 인스타에 유부 사진 하나를 올리고 1년 내도록 여행을 하시는 부부가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가장 존경한다고 했던 그 창립주 3명 중에 한 명인 셀린 틸록슨의 아들이고 백만장자가 되고 20대 열심히 뉴스핀을 했고 아이들이 대가집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과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낼래요 하고 1년 동안 이렇게 여행을 다닌 거예요. 한국에도 왔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만나는 건 석세스 트립과 티빌리티 트립에서 중간에 또 만나더라고요. 너무 멋진 삶이네. 정말 이룰 수 있다면 나도 해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뉴스킨 안에서는 너무 많은 거예요. 아들 부부가 티멜리트가 되고 밑에서 인정식에 박수를 쳐주던 창립주가 너무 행복한 나머지 올라갔다라는 이 글 다 해석되시죠?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렇게 인정을 받는 모습을 보고 너무 뿌듯했다. 창립주라면 의뢰 회사를 물려줄 수도 있는데 너도 다단계 해보고 너도 뉴스핀 해봐 라고 시작을 해서 회원으로 시작해서 이 단계까지 올라가며 누릴 수 있는 그 삶, 시간적인 경제적인 여유, 자유 이것을 보고 너무 부러웠기 때문에 저도 7년 전에 뉴스핀을 선택을 했고요. 그러면서 가장 강력한 와인은 제가 잘 사는 거였어요. 제가 갖춰지는 그 시간적, 경제적 여유로 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싶다보다 그냥 내 한 몸 편하게 살고 싶고 나랑 같이 사는 우리 신랑과 정말 잘 살고 싶다 했는데 이거 적은 거는 작년이었는데 작년까지 정말 열심히 부부가 같이 사업을 했는데 처음에 2년은 제 혼자 했고 이제 신랑이 합류되면서 열심히 같이 했더니 이렇게 많은 여행을 갔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일과 삶의 라이프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일이라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됐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강력한 와인 저에게 동기부여되는 강력한 와인은 아까 얘기 드렸던 듯이 엄마였어요. 제가 뉴스킨에서 그저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한 건 아닌데 사업이 부진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원했던 결과가 안 나올 때 있더라고요. 그때 결심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저희 엄마가 용기를 주셨어요. 가난한 집에 둘째 딸로 태어나서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늘 일만 하시다가 저희 아빠를 만났고 더 가난한 집 남자를 만나니까 어때요? 최악이 되죠. 최악의 삶을 살다가 저희도 너무 어린 나이에 낳으셨고 그렇게 돈에 급급한 삶을 살다가 37살의 나이에 뇌졸중이 왔는 거예요. 너무 어린 나이에 오셨죠. 그래서 반신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니까 소극적으로 바뀌었고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용기 내서 살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10년을 넘게 되게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시다가 갑자기 학교를 가신다는 거예요. 나도 이제는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학교 가서 나도 뭔가를 배울래 해서 적극 찬성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뉴스킨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뉴스킨을 해보니까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 저희 소비자들한테만 언니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누구씨 이렇게 삶을 바꿀 수 있어요가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엄마한테 이 얘기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엄마한테 매일 카톡하고 전화하면서 엄마도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용기를 내봐 라고 몇 년 동안 얘기를 했더니 학교를 간다고 하셨고 학교를 가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보내시는데 제가 미술한다고 했었을 때 아까 그 반응들처럼 저의 모든 가족들이 그 반응이었는데 도대체 니는 그 피를 누구한테 물려받아서 였는데 알고 보니 엄마였던 거예요. 그것도 왼손잡이였다가 쓰지 않았던 오른손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셔서 저한테 보내서 제가 미대를 나왔으니까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맨날 이렇게 물어봐요. 미안성 그릇에 담긴 포도와 사과 괜찮아? 색연필 새로 사달라고 해가지고 빨리 갖다 줘야 된다고 이런 대화를 나누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런 엄마의 꿈을 이뤄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너무 간절하게 했고 그러면서 엄마가 중학교부터 들어가서 고등학생이신데 대학교도 가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랑이랑 엄마 대학교 가고 싶다는데 어머니 보내드려야지. 만약에 제가 직장생활을 했다면 만약에 제가 제 아이가 있다면 엄마한테 그런 여유를 그런 꿈을 자유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을 다시 하면서 뉴스킨을 열심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다짐하게 되고요. 그리고 멜로시티로 바꾸고 사장님들이 미쳐서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속에서 제가 조카가 진짜 많거든요. 뉴스킨 조카들이. 그 조카들의 꿈을 같이 이뤄주고 싶은 조력자가
유튜버가 될 거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뉴스키 팀 엘리트를 달성을 했고, 팀 엘리트를 달성하고 한 번도 칭찬해주지 않았던 저희 엄마가 알고 보니까 나도 이 용기를 받아서 더 용기를 주고 싶어서 내가 배운 게 있어. 뭔데 하니까 수영을 배우셨다는 거예요. 다리가 불편한데 수영을 배우셨다 하길래 한다 하길래 처음에 반대를 엄청 했는데, 제가 팀 엘리트 하는 기간 8개월 동안 엄마 몰래 배우시고 이제 팀 엘리트 다 했다 하니까 이렇게 카톡을 주고 내일 어디로 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저 멀리 나 여기 있어 하고 이제 옆에 아저씨한테 우리 딸이야 하고 자랑하고 출발을 하시는데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한 손과 한 팔로 저렇게 수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복을 딸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왕복을 몇 번이나 하는데 진짜 저기에서 제가 좀 오해를 했어요. 너무 감동이었어서 나는 왜 엄마한테 안 된다고 했었을까? 되는 일이고 되는 상황인데 왜 안 된다고 했었을까? 더 용기를 주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엄마가 이 팀 엘리트 선물로 이렇게 주고 싶었어 라고 얘기를 할 때 너무너무 감동이었고, 뉴스키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많은 보상을 받았지만 제가 인간적으로 성장하면서 엄마와의 관계가 이렇게 멋지게 변한 것이 저의 뉴스키 인생에서 가장 큰 보상이에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이 일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조금만 나를 다시 보고 조금만 다른 시각으로 뉴스킨을 보고 그 보상을 보고 그 인생을 본다면 뉴스킨은 안 할 이유가 절대 없고 할 수밖에 없는 뉴스킨이 되기 때문에 조금만 시각을 바꿔서 나도 한번 해볼까? 나도 한번 도전해볼까 하셔서 인생의 최고의 시간을 최고의 도구로 빨리 당기셨으면 좋겠어요. 늙어서 성공한다라는 생각 절대, 내년에 내가 될 것이다 절대, 2020년에 무조건 내가 주인공이 돼서 정말 나의 해로 만들어 보겠다 생각을 하시면서 그런 도전 끝에도 분명히 고난이 찾아올 건데 그 고난의 순간에도 멋진 순간 꿈꾸면서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PPT의 그 사진, 그 장소를 생각하시면서 꼭 대박나는 2020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